안녕하십니까. 조용한 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를 움직일 수도 있는 조직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해온 신천지가 있습니다. 최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의 관계를 수사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와 증언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그리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추적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천지의 정치권 접근 의혹은 2021년이나 2022년에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무려 2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최근 언론이 입수한 신천지 내부 교육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였지만 신천지가 조직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았던 정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한나라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선출 이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등장합니다. 전국 227개 지구당에 신천지 신도 약 50명씩을 입당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당원 몇 명을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4년 뒤 대통령 후보를 자신들이 만들어내겠다는 취지의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노3호를 능가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당의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고 당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결국 대통령 후보 선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 이미 2003년 신천지 내부 자료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권 접근은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됩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이런 과거 선거 관련 내용은 탈퇴 신도들의 증언과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모두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본인 인증만 하면 훨씬 간단하게 입당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 시스템이 열리자 이틀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 신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국민의 정당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천지를 위해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입당은 과거보다 훨씬 쉽게 대규모 당원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201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가 경쟁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선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고 경선 이후에도 친문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 사이에는 상당한 감정적, 정치적 갈등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후 정청래와 이재명의 관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재명은 약 8년간 맡았던 성남시장직을 내려놓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고 7월부터 경기도정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 무렵 정청래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매우 강하게 비판합니다. MBN 판도라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이미지가 악화됐다며 국민 밉상이 됐다는 취지로 평가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기도 싫고 생각하기조차 싫다는 취지의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에는 정청래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평가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발생한 문재인과 이재명의 충돌, 친문과 이재명 지지층 사이의 갈등, 그리고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청래 개인의 원한이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훗날 신천지와 정치권의 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희자 한국근호회 회장입니다. 2019년 6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당시 원외 정치인이었던 정청래가 참석합니다. 당시 행사에는 이희자 한국근호회 회장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희자 회장이 정청래를 소개하고 정청래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공개 행사 참석 사실입니다. 정청래가 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천지와
정치적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후 이희자라는 인물이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월 25일 경기도는 과천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에 강제 진입해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실시한 강제 역학조사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가 제출하는 명단만 기다려서는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조사 인력이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 6시간 뒤 경기도는 도내 신천지 신도 3만 3천여 명과 과천 예배 참석자 9천여 명 등 4만 명이 넘는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조직의 신도 명단이 행정기관에 의해 대규모로 확보되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충돌합니다. 이번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 검사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직접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까지 찾아갑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이재명과 신천지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앞서 등장했던 이희자 한국군의회 회장이 다시 나타납니다. 언론이 확보한 자료와 신천지 탈퇴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희자 회장은 구속된 이만희 총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병보석과 석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신천지 내부 관계자들의 녹취에서도 이희자 회장의 정치권 영향력을 언급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이 때문에 이희자 회장이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중요한 탐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천지와 정치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주요 선거를 전후해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수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만희 총회장을 정점으로 신천지 총회 차원의 가입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2026년 7월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정치적 목적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도 집단 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과천과 고양, 가평, 인천, 전북, 익산 등 여러 지역에서 신천지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이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민주당 가입을 독려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가입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진술도 나왔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의 진술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가입도 독려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이 집단 입당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선거 직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을까요?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각 지역에서는 대규모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앞으로 밝혀야 할 중요한 부분은 신천지 신도들이 언제 가입했고 언제부터 당비를 냈으며 어떤 선거에 어떤 경선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5년 중 하반기에 신천지 총회가 전국적으로 민주당 가입을 지시했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가입 사건과 민주당 가입 사건은 현재 확인된 수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사건에서는 합수본이 총회 차원의 조직적인 가입 지시와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가입 의혹은 일부 지역 조직의 가입 동료와 경선 개입 여부가 현재 수사의 핵심입니다. 총회 차원의 전국적인 지시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정청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희자 한국군의회 회장과 정청래가 함께 있었던 공개 행사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2019년 정청래가 이희자 회장이 참석한 행사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정청래를 정치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사실 역시 현재 수사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측도
신천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신천지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던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습니다.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관련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며 직접 현장까지 찾아갔습니다. 6년 뒤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의혹이 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2020년 이재명과 신천지의 충돌 이후 신천지의 정치적 움직임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닐까? 이만희 총회장이 당시 자신들에게 강경한 조치를 했던 이재명에게 정치적인 안갚음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재명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민주당의 신도들을 가입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훨씬 더 오래된 흐름입니다. 2003년 신천지 내부 자료에는 이미 정당에 대규모로 신도를 입당시키고 4년 뒤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국민의힘 대규모 당원 가입 의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가입 정황까지 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정치 전략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에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근하는 방식이었던 것은 아닐까? 바로 이것이 이번 수사가 밝혀내야 할 핵심입니다. 종교시설 용도 변경, 각종 인허가, 지역 민원, 조직 보호, 사법 문제, 이런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치권의 힘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치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표입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조직표의 힘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는 수천만 명이 투표합니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후보 경선은 다릅니다. 몇백 표, 몇천 표, 몇만 표가 후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조직 간부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조직의 선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그 조직표를 얻는 대가로 종교단체가 원하는 민원이나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순간 정치와 종교의 위험한 거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정당에 가입하는 건 역시 개인의 정치적 자유입니다.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지시와 강요, 그리고 정치적 거래입니다. 교주의 지시로 당원이 되고 조직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를 선택하고 그 표의 대가로 정치적 편의를 얻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이 조사해야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청래든 다른 정치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신천지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의혹만으로 범인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2003년 신천지 내부의 정당 가입 계획, 2015년 시작된 온라인 당원 가입 시대, 2017년 문재인과 이재명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2018년 정청래의 이재명에 대한 강한 비판, 2019년 정청래와 이희자 한국군의회 회장이 함께 있었던 공개 행사,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와 신천지의 코로나 방역 충돌,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그리고 이희자 회장을 둘러싼 정치권 접촉 의혹, 2021년 이후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사건, 2022년 민주당 가입을 독려했다는 탈퇴 신도의 진술,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새롭게 드러난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도 정치적 편가르기도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입니다. 누가 지시했는가? 언제 가입했는가? 몇 명이 움직였는가?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가? 어떤 경선에 참여했는가? 누구에게 투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가? 이것을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표는 교주의 것이 아닙니다. 종교단체의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의 것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은 정치의 도구가 되고 정치는 신앙을 표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23년 전 문건에 등장했던 대통령 후보 만들기라는 계획,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대규모 정당 가입 의혹.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디까지가 개인의 정치 참여였고 어디서부터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시작됐는지 수사기관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국민의힘에 불리하든 민주당에 불리하든 정청래에게 불리하든 또 다른 정치인에게 불리하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한 표, 그 한 표만큼은 누구의 명령도 아닌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어야 합니다.